기관사 3명, 이 4사람은 사실은 어떤 위기 상황이 끝날 때까지 그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끝까지. 예, 그럼요. 배 불이 나가면은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발전기를 어떤 상황에도 그 발전기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배가 가라앉으면은 참 애석하게도 그 기관실은 항상 배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분들이 마지막에 희생되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사령관님, 그런데 그분들이 다 조타실에 올라왔다는 것은 엔진이나 그런 기관실에 있는 발전기를 그대로 놔두고 올라왔다는. 근데 그 전에 이미 오늘 나온 내용이요. 그 전에 이미 전원이 나갔다는 거죠. 잠깐 맞죠? 네,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긴 했는데요. 예. 일단 중간에 정전이 된 36초 동안 정전이 된 게 있었다는 겁니다. 배가 36초면 제법 긴 시간이거든요. 제가 뉴스를 하나는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36초면. 네, 그거는 이제 배가 예를 들어서 현재 발전기가 네. 잘못돼가지고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꺼지는 네, 경우가 그러면 꺼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비상 발전기가 대개 40초 이내에 연결돼가지고 다시 돼 있네요. 네, 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발전기가 꺼지는 그 동안에는 배 전원 들어가는데 이 장애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이제 네. 하나의 고장 나는 그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데 36초 만에 다시 들어왔다는 거는 그 발전기 체계는 잘 돼 있는 걸로. 오히려 비상 발전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됩니다. 예. 그 대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배가 이렇게 많이 기울면은 그 발전기가 또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름이 또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관장과 기관사는 위급한 상황일 때도 예. 발전기가 끝까지 가동이 되도록 자리를 떠나면 안 되는 그걸 거네요. 지켜야 되는 거죠. 변호사님, 지금 들었던 것처럼 항해사, 기관사, 조타수 및 선장은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운 뒤 몇 분 후에 배는 정전 상황을 맞게 됩니다. 예.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탈출을 못하게 됐는데 자리를 비운 행위는요,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던 고의성에 의거해서 가중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 그러니까 우리 뭐 법률 용어긴 하지만 뭐 그런 결과가 일어나도 할 수 없다.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딱 총을 빵 쏴서 죽을 것이다. 그건 일반 고의인데 예. 꼭 혹시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서 쏘는 경우가 있지. 옆을 쐈는데 딱 맞아 죽었어요. 그걸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도 우리가 탈출하고 이 아이들이 남아있으면 예. 지금 배 상태를 볼 때 곧 침몰할 거고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뭐 죽어도 할 수 없어. 그게 이제 미필적 고의인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한 최대한은 수사할 수 있는 게 한 20일쯤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지금 예. 이제 구속기간이 이제 경찰이 10일, 검찰이 20일, 한 30일 되고, 예. 그거는 이제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그 기간 내에 이제 법원에 재판에 회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이 죄명을 무엇으로 할지는 지금 당장 결정 안 해도 되고, 기소할 때 죄명을 정해도 되고, 기소하고 나서 재판에 회부되고 나서 이거는 법조문을 이렇게 다시 고쳐서 해야 되겠다고 다시 공소장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증언으로만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수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입증 책임이 검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증을 저렇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럼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그것이 이제 동영상에도 찍혀 있고요. 하다못해 배 안에 있을 때 애들이 찍은 것도 있고. 영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진도 관제소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고.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증으로 들이대면 될 걸로 보이고요. 그 점에서 이제 검경이 좀 더 열심히 수사를 해서 살인죄로 의율이 가능하다면 살인죄로 하는 것이 맞고. 네. 검토한 결과 도저히 법리랑 안 맞다면 못하는 거죠. 예. 이번에는 우리 정부의 우왕좌왕한 대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교수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라는 지적이 초기에 나왔었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대책 없는 대책본부가 10개나 됐습니다. 너무 많아서 문제였고 해경과 해수부에 관할하는 영역이 다르고 국방부와 해경이 구조하는 것이 달랐고 청와대에 있는 안전대책센터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정확히 좀 짚어야 될 것이 예.
법률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또 현 정부 들어와서 그 위상이 격상이 됐습니다. 예. 그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을 하고 차장을 제2차관이 하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재난의 총괄 부처가 현장의 그 주관 부처가 이번 같은 경우는 해수부하고 해경이 될 텐데 거기하고의 연결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짚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안행부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단 그 구성원 중에 20분 정도는 안행부 출신의 일반 행정직들입니다. 일반 행정직. 예. 그리고 나머지 8분이 소방방재청이라든지 해수부라든지 해경청 분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공무원들은 직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조금 아주 과장되게 얘기한다면은 직렬이 다르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구 라인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장 대응을 하고 있는 해수부나 해경분들하고 예. 이쪽하고 커뮤니케이션에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를 지휘 감독할 분들이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예. 우리를 지휘 감독할 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능력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 예.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윗분들은요, 이제. 예. 이 대책본부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그거는 모르지만 너희가 필요한 총괄 조정, 다른 부처하고의 업무 협조와 업무 배분 이런 건 우리가 할 테니 우리한테 얘기하라. 거기서 옥신각신하면서 네. 많은 시간을 버린 거예요, 사실은. 예. 즉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를 접수해서 청와대 보고하는 데까지 39번이 걸렸고, 대책본부 만드는데 53분이 걸렸고, 예.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수부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조하고 이 수색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게 5시간 걸렸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필요하다고는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50시간을 걸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한테 더 잘못, 덜 잘못을 따질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해경과 해수부 분들은 위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지만 이분들 역시 기민하게 대응을 안 한 건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 기민하게 대응했다면은 원래 사실은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오늘 뭐 사령관님 나와 계시지만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부터 구조를 하는 게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매뉴얼에. 네. 그런데 지금 뭐 일부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뭐 쉬운 분부터, 눈에 보이는 분부터 예.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매뉴얼을 전혀지키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총체적 난맥상인데 예. 저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있는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라고 해서 이건 임시 조직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법적 기구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돌아가니까 총리가 본부장이 되는 범부처 사고대책본부를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이게 사실은 또 그 옥상옥이 된 것이고, 사실 가장 좋은 모습은 범부처 사고대책본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게 이제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이니까 힘이 딸린다면은 총리가 이 본부가 법적 기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해주고, 법적으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나온 걸 보면은 범부처 사고대책본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장려 업무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급해서 돌아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총리가 본부장하고 있는 여기 이것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질적인 법적 기구,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 대응 주관 부처인 해수부, 해경이 삼박자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데 예. 안 맞은 결과가 사실은 이런 대형 참사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데 큰 일조를 한 건 틀림없다. 예. 오늘 이제 그 비슷한 내용이 신문에 실렸는데 그 유조선이 옆에 있었대요. 사고 현장에요, 사령관님. 근데 뭘 도와주려고 준비를 하고 갔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말한 것처럼 뻔히 눈에 보이는데 저 구명정만 내리면 이렇게 도와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도 그게 안 됐다는 거죠. 이렇게 대처가 늦어지고 해경은 심지어 아까 나왔습니다만 최초 신고한 학생한테 거기 직원인 줄 알고 경도와 위도를 물었다. 위도를 묻고 무슨 선이냐 묻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아이한테 경도와 위도를 물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번 사건을 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게 예를 들어서 배가 보통 군함 같은 경우에도 한 40도 정도 예. 이렇게 이 경사가 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 대강 통계입니다. 40도? 네, 40도 정도. 군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복원력이 상당히 좋은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선 같은, 여객선 같은 거는 아마 복원력이 군함보다도 좀 나쁠 겁니다. 그래서 예. 한 35도 정도 기울었다 그러면은 이제 선장이나 기관장은 이 배가 곧 전복할 것이다. 예. 이제 침몰할 것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이제 선ገብ들을 예. 바깥 가판으로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유보 가판이라고 여객선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주 기본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선장이 되면은 이 선박은 대개 복원력 기준이 어디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주 기본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는데 지금 이제 통신 같은 거 보면은 지금 50도 정도 넘어졌다고 지금 통신이 서로 하면서도 격실에 그대로 있어라. 예. 이것은 저희들 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근데 밖에서 어렵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주운전을 했거나 졸음운전을 하는 차를 보면 뒤에 빵빵도 해주고 왜 라이트 같은 것도 켜주잖아요. 예. 본인이 인지 못할까봐. 그러면 배가 어느 항구에 들어오면 진도 관제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아까 지그재그로 움직였다고 하니 좀 이상하면 먼저 연락을 해볼 수는 없습니까? 그거는 어렵습니다. 아, 그건 왜냐면은 어렵습니까? 이제 레다상에 네. 지금은 보면은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이렇게 네. 아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움직이는 것 자체는 가지고 판단을 못하는 게요. 네. 특히 맹골 수도 같은 경우에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배가 이렇게 전복되자마자 그냥 금방 옆에 있는 배들이 가까이 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다. 금액도 많기 때문에 예. 기본 항로를 끊어놨지만은 어선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꾸만 이렇게 변침을 해줘야 됩니다. 예. 어떤 배도 안 그러면은 이렇게 부딪힐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진도 VTS 쪽에서 그걸 알고 경고를 한다는 거는 예.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왜 제가 그 말씀 드렸냐면 항해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서로 교신을 하게 이제 거의 위험 지역이니까 네.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나요? 여기는 몇 명이 타고 있습니다. 얘기를 서로 하게 돼 있다. 이런 증언이 있어서 예. 제가 혹시나 여쭤봤습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좀 정리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재난대책본부는 탑승자 인원수를 끝까지 헷갈렸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아예 탑승한 것으로 돼 있지 않았던 외국인 신원 그렇죠. 불명 시신도 발견이 됐고 예. 또 해경과 해수부는 초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선내 구조 작업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정부는 사망자 신원 확인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고요. 안전행정부 장관은 대책본부가 꾸려진 뒤 1시간이 지나도록 경찰 강부 임용식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만약에 검경합동조사단의 책임자라면 어디부터 칼을 대야 됩니까? 이건 총체적인 부실이거든요. 총체적인 부실이기 처음부터 때문에 끝까지. 우선 이 18년 된 선박을 국내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해운법 시행규칙을 고쳐서 예. 낡은 배도 살 수 있도록 2009년에 바꿨다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축을 해서 제대로 검사를 받았는지 서구협회에서 네. 그 다음에 그 뒤에 몇 차례 검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떠날 때는 안전운항 관리자의 체크를 받도록 돼 있거든요. 해운법에 네. 따라서 그거 제대로 됐는지. 그 다음에 또 이 배가 평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건성이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건성을 유지하도록 법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선주 내지는 해운사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했는지 예.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배를 알면서도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운항을 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오너라든지 이런 사람들에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방조로. 그런 거 수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의 원인 왜 배가 넘어지게 됐는지 왜 침몰하게 됐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뒤에는
제대로 각 부처들이 제대로 일을 했는지, 선장과 선원이 주어진 의무를 다했는지 그걸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지금 해경의 경우에 보면 물론 뭐 지금도 고사하고 있지만 참 답답한 것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탈출해 나왔잖아요. 선장과 선원이 유니폼을 네. 입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해경 입장에서 당신들은 가서 승객을 구해야 될 사람들 왜 나오느냐? 도로 집어넣어야죠.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구해준 꼴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제복을 안 입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자분이 갔는데 평복을 입고 있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어 물어봤더니 승무원이라 그랬다. 아니, 그 선장은 그런데 다른 승무원들의 경우에는 보고 알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점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네.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구조라고 그러는데 구조도 아니죠. 스스로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참 국민들 보기에도 좀 딱하게 됐어요. 해경이 뭐 고생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초기 대응이 실패한 건 틀림없죠. 예. 선장과 선원 그리고 해운 회사 또 해수부 마피아들은 우리가 법적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면 된다고 하지만 방금 제가 나열했던 우리 여러 정부 부처들의 우왕좌왕한 모습은 이 법으로도 규제할 수 없으니 좀 답답한 내용입니다. 교수님 이제 끝으로 저희가 이제 다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마음에 묵고 오셨을 텐데 말씀을 못 들어서 이번 사건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아무래도 정부 부처 간 협업, 요즘 박근혜 정부가 작년 2월에 출범되면서 공무원들 명함이 바뀌었습니다. 명함 받아보시면은 대부분 정부 3.0이라고 써 있어요. 예. 3.0이요? 네. 이제 3.0이 아래에 딱 써 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개방이 아니라 이제 폐쇄죠, 사실. 절대로 횡적으로 협력을 안 합니다. 종적으로는 보고도 잘하고 하지만 그렇죠. 다른 부처는 신경 안 쓰고 부처 할거주의, 부처 이기주의. 공유가 아니죠. 정보는 독점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고 협력이 아니라 자기 부처를 영역을 최대한 늘리고자, 영역을 확대하고자 이런 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다니는 명함에 충실하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예.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인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복지부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소재, 감사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점점 자기의 이럴 때는 책임을 미루려고 그러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네요.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조금 애매한 것이 있으면 공동으로 업무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동으로 책임을 지우는 그 방법 이외에는 단기적인 효과는 그것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소속 부처에 대한 충성에서 좀 벗어나서 국가의 충성. 국가 또 국민을 위한 예. 충성으로 전환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교수님 보시면서 하고 싶은 말씀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참 고통받는 가족들한테 네. 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안전에 참 맨 처음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도 만들어가지고 네. 힘차게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그 체제가 완전히 안 된 것 같고 지금 사실은 해양경찰이나 해군 포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존자가 참 돌아오도록 지금 그게 제일 헌신을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를 믿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좋은 소식이 오도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또 빌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는 네. 말씀입니다. 변호사님 참. 예, 이제 우리가 규제를 완화해야 되지만 아무거나 완화해서는 안 되고요. 안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예. 무조건 민간에 맡기자도 이런 꼴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룰을 따르는 사람이 잘 살아가고 번성하는 그런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 보면 룰을 따르지 않는 선장과 선원은 살아남았고 룰을 따르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금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것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단순히 그것이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치 체계 확립을 위해서도 네. 우리가 상응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당장은 가슴에 묻어두겠습니다. 당장은 194명의 저 배에 갇힌 우리 아이들을 건지고 난 뒤에 그 뒤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열심히 물에 뛰어들고 있는 잠수부들께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맞습니다. 저희들이 함께한 뉴스 특보는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크던 한마가 이었습니다.